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한국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데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요.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I'll think about it 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맞더라도 상대방이 민망해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종 조금 부드럽게 말하거나 바로 거절하지 않거나 상대방 반응을 먼저 살피는 문화가 나타나기도 해요. 특히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뿐 아니라 어떻게 말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또 함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중에 밥 먹어요 입니다. 지곡하면 Let's eat together later 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같이 밥 먹자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표현이 꼭 진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좋게 인사하고 싶다, 따뜻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헤어질 때 너무 차갑게 네, 안녕히 가세요만 말하면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진짜 밤 약속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 관계, 말투, 이후 실제 연락이 오는지 같은 맥락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한국 문화에서 재미있고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안녕이라고 하지 않을까? 특히 영어권 문화에서는 짧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정보 전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상대방 기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안녕이라고만 말하면 상황에 따라 조금 차갑거나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처럼 조금 더 따뜻한 표현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표현들은 꼭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려는 느낌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얼마나 따뜻하게 말하느냐도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에서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하나를 볼게요. 바로 생각해 볼게요. 입니다. 직역하면 I'll think about it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학습자들이 정말 고민해보고 나중에 답을 주겠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실제로 정말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거절하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을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종 싫어요라고 바로 말하기보다 생각해 볼게요. 처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말의 사전적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정, 말투, 분위기, 상황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표현 괜찮아요 를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처음 배우면 It's okay, I'm okay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실제 한국어에서는요, 이 한 문장이 정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괜찮을 때도 있고 안 해도 돼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부담 주기 싫을 때도 있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괜찮아요를 들었을 때 단순히 단어 뜻만 이해하기보다 표정, 분위기, 말투, 상황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움을 제안했을 때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진짜 괜찮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사양할게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 이해하려면 문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분위기와 감정도 함께 읽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런 간접 표현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눈치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화를 할 때 말 자체만 듣는 것이 아니라 표정, 분위기, 말투, 침묵까지 함께 읽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하고 잠깐 멈추거나 표정이 조금 어색하거나 말투가 조심스러워지면 그 안에 숨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뜻만 아는 것보다 그 말을 하는 상황과 분위기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어렵지만 또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서양식 표현 방식과 한국식 표현 방식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볼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경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서양식 표현 방식을 보면요. 서양에서는 보통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직접적으로 답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I think we should change the plan. 처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I agree, let's do it. 처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죠. 즉,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한국식 표현 방식은요, 분위기, 관계, 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처럼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도 해요. 즉, 한국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말하는가 뿐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해할 때는 말 자체만 듣기보다 표정, 말투, 분위기를 함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문화가 더 좋다, 어느 방식이 더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와 상황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일부러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관계를 지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 기분을 배려하기 위해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친한 사이에서 장난처럼 조금 돌려 말하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예시처럼 살아있는데 당연히 돈을 써야 되겠지 라는 말 듣고 그럼 죽어서 쓰게? 처럼 농담으로 받아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말의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분위기, 친밀감, 대화의 리듬 안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문법과 단어뿐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맥락도 함께 이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간접 표현의 의도를 이해하면 왜 저렇게 말했지? 라는 혼란보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려고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편안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헷갈렸던 표현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나중에 밥 먹어요. 같은 표현들이요. 처음에는 뜻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문화와 분위기를 이해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차이를 배우는 과정이 언어 공부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재미있는 상황이나 헷갈렸던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다른 학습자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